최강욱 검찰총장 임명설이 현실화되면서 서초동 검찰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된 건 단순한 사면이 아니라 복권을 통한 공직 복귀, 특히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면 형 집행이 끝나는 최강욱 전 의원을 굳이 특사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주목됩니다. 복권이 되면 변호사 자격이 회복되고 이는 곧 검찰총장 임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거든요. 실제로 한 검사가 법조 기자에게 전화해서 최강욱이 정말 검찰총장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는데 시켜주면 당연히 하겠다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수락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죠. 현재 검찰 내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최강욱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특히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관계자들은 거의 생사를 오가는 수준의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검사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검찰청 곳곳에서는 최강욱 검찰총장이 현실화되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전긍긍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표면적으로는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 내 국정원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유튜브나 언론을 통해 검찰을 비판하는 인물들을 감시하고 정치적 공작을 주도해온 핵심 부서죠. 이곳에서는 검찰의 비판적인 유튜버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며 때로는 여론 조작에까지 관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서는 검찰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일거수일족을 감시하며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할 때 제시한 판사 사찰 의혹도 바로 이 부서와 연관돼 있었습니다. 당시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이름만 바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었는데 판사들의 동향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죠.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서 방어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부서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 심각한 건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최강욱 전 의원을 직접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최강욱은 이들의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만큼 검찰총장이 되면 가장 먼저 범죄정보기획관실부터 뒤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이 부서가 어떤 불법적인 활동을 해왔는지,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행했는지 모두 밝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강욱은 자신이 당한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 부서의 해체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윤석열 정권 초기까지 드러난 검찰의 불법 행위들만 해도 상당한데 본격적인 정치검찰화가 진행된 현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불법 자료들이 쌓여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최강욱이 장악하게 되면 그동안 숨겨왔던 검찰의 온갖 비위 행각들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 본격화된 정치검찰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검찰 조직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검찰의 작동 방식과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남용해왔는지 몸소 체험한 인물이죠. 그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검찰개혁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검찰 내부의 카르텔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하는지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강욱 검찰총장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인사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검찰 활동에 앞장섰던 검사들, 불법 사찰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모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대수술을 의미합니다. 수사 라인부터 공판 라인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예상되며 특히 특수부와 공안부 등 정치검찰의 핵심 부서들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최강욱 검찰총장 임명을 막기 위해 온갖 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거나 북콘서트 후원자 명단을 들먹이는 등 본질과 무관한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도 맥락을 무시한 채 특정 단어만 부각시켜 최강욱 죽이기에 나섰던 전례가 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그가 검찰개혁의 적임자인가 하는 점이지 과거의 사소한 발언들이 아니거든요. 검찰은 이미 언론을 통한 여론전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최강욱이 검찰총장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 조직에게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정치검찰의 핵심 부서들과 그동안 불법 사찰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검사들은 이미 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변호사 개업 준비에 들어간 검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친검찰 언론들도 총동원되어 최강욱 검찰총장 임명을 막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를 쏟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특정 언론사들은 최강욱의 과거 발언이나 행적을 뒤지며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의 이런 공작에 속지 않을 겁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최강욱 검찰총장 임명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저항해도 개혁의 물결은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국민들은 이미 검찰의 폐해를 충분히 목격했고 더 이상 그들의 행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강욱 검찰총장이 임명된다면 그동안 검찰이 저질렀건 온갖 불법 행위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특히 정치검찰들이 어떻게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 어떻게 야당 인사들을 탄압했는지 모든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 검찰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검찰과 친검찰 언론들이 최강욱 검찰총장 임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를 쏟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면 진정한 검찰개혁의 첫걸음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강욱이라는 인물이 가진 상징성과 그의 검찰개혁 의지를 생각하면 검찰의 저항은 오히려 개혁의 당위성을 더욱 부각시킬 뿐입니다. 과연 최강욱 검찰총장이 현실화될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검찰 역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